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이죠. 2시부터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사진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정진상 실장의 가장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사진은 딱 2장밖에 나오지 않았었죠. 무슨 공항 같은 데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그거는 뭐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성남시 관계자가 한 번 찍었다고 그거를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JTBC가 정진상 실장의 집에 갔다가 복도에서 황급히 피하는 장면이 담긴 모습. 이렇게 2장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나타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자맹을 계속해온 정진상 정 실장이 영장실질심사에는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기자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다. 근데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이다.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한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뭐 부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 사람들도 수사를 하고 국민의힘도 수사를 하고 그래야 되지 왜 민주당 사람만 수사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 이게 지금 영장실질심사 자기가 구속될 기로에 처한 사람으로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혐의점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마치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리인인 것 같은 코멘트입니다. 아니 지금 진짜 일개 어찌 보면 뭐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냥 성남시에 있는 무슨 정책비서관인가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뭐 무슨 직책 하나 정도 맡고 하는 뭐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어공이죠. 어공 어쩌다 공무원. 그런 사람이 마치 전국 전체를 뭐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냐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도 검찰 수사가 향해야 한다. 그거는 정진상 실장 같은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철저하게 이재명의 빙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빙의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본인의 주제를 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뭐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균형을 따지고 뭐 나를 잡으려면 윤석열 정부 사람들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찌 보면 이 정세를 보는 안목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본인이 대단한 정치적 거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이건 뭐 코멘트가 좀 잘못된 것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균형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된 거는요. 대장동 관련한 거거든요. 이 대장동 관련한 거 작년 9월에 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작년 9월이면 지금 수사가 14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진행했던 수사가 8개월이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진행했던 수사가 6개월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검찰 인사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한 것이 훨씬 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그 대장동 수사한 거 우리가 다 잘 기억하죠? 그 이재명, 정진상 빼놓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덮어 씌웠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천화동인 1호의 700억입니다. 이 700억을 모두 유동규 씨한테 뇌물로
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우리 상식적으로도 한번 보시죠. 자,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대장동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대장동 사업이 제대로 인허가 같은 걸 다 받고 뭐 온갖 특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중에 700억을 유동규 혼자 먹는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죠. 이걸 그냥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수사한 것이 저는 진실에 훨씬 접근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재명 측 지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당금 4,040억 중에서 1,822억을 성남시에다 넣고 그렇게 하면 얼마 남습니까? 4,040억 한 1,200억 정도 남죠. 이 중에 700억 정도, 절반 정도를 이재명 대표 측이 가져가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몫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 몫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공개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3인방이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 때는 이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는 몫이 너무 적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특혜 분양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5개 블록을 그것도 불법입니다. 5개 블록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분양을 받아서 그거를 분양을 한 거죠. 거기서 또 4천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거의 한 통속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랬는데도 문재인 정부 이 검찰은 8개월 동안 수사해가면서 이걸 모두 유동규 씨의 몫으로 이렇게 수사 결과를 짜놓은 것이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와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다 라고 해서 유동규가 아니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 세 사람의 몫이다. 이 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몫도 있을 것이고 이건 결국 저수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건데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정진상, 김용은 사실상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유동규에 대해서만 수사했고 김만배,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만 수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그때 수사 안 한 거를 꺼내서 수사하니까 마치 균형이 안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찌 보면 이게 아직도 수사를 좀 더 해야 균형이 맞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유동규 씨하고 김만배만 수사했기 때문에 지금 정진상, 이재명, 김용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는 거는 조금 더 해야 겨우 균형이 맞는다. 거기다가 문제는 지금 정진상 실장이 얘기하는 그 균형이라는 거 아마 여야의 균형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인위적으로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도 않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을 일부러 끼워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처음부터 이게 뭐 기획을 잘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래야 맞출 수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어찌 보면 처음부터 균형을 맞춰놨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해오던 수사를 지금 이어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정진상 실장 이제 영장실질심사 지금 진행 중인데 뭐 혐의는 뭐 여러 군데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4가지입니다. 뇌물수수. 이거는 언제냐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일당이죠.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것. 이건 뭐 추석, 뭐 설 등 명절에 뭐 3천만 원 이 정도씩 받은 거를 합쳐서 1억 4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정처사 후 수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15년 2월 달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수기, 아까 700억 얘기했었죠. 그중에 부대 경비하고 세금 이런 걸 뺀 428억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수사가 안 됐었다. 이게 전부 유동규 씨한테 주기로 한 것처럼 잘못된 수사를 했었다. 뭐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이제 이번에 부정처사 후 수뢰,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이 있는데, 이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정진상 실장 등이 남욱시 등한테 흘려서 우일의 신도시 사업 개발자로 선정이 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 시공사가 되도록 해서 이들이 개발 수익으로 210억 원을 얻도록 한 혐의, 이게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그 공고도 나기 전에 이미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선정을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이것도 또 범죄 혐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교사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9월 달에 유동규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정진상 실장인데, 정진상 실장이 그때 휴대전화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제 창문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밖으로 버렸었죠. 이게 이제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네 가지고요. 사실은 이거 외에 하나 더 있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이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범죄 혐의죠. 이거는 그 2015년에 곽선호 성남FC 대표가 증언한 대로 자기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났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 내가 위임을 해놨으니까 모든 걸 정진상 실장하고 상의를 해라 라고 해서 정진상 실장하고 계속 상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아바타로서 성남FC 후원금 문제를 전부 다 좌지우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아바타, 대리인, 이렇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또한 범죄 혐의가, 이거는 뭐 똑 떨어지는 범죄 혐의다. 제3자 뇌물죄.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근데 그 이번에는 이거는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거 보고요. 저 영장실질심사에. 그리고 앞서 네 가지 혐의를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들어가서 지금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뭐 대개의 경우 그렇지만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이 그 영장 전담 판사는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그 영장 심사를 했던 김세용 판사가 담당을 하고요. 그럼 뭐 그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뭐 저는 발부될 걸로 봅니다. 뭐 그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안의 중대성,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리고 범죄 혐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이 사람 근데 그동안에 온갖 곳에 자맹을 해왔거든요. 사진 한 장 제대로 없이. 이 자맹이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이고, 도주우려, 그 또한 자맹이라는 것이 도주우려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김용보다는 훨씬 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 김용과 정진상 두 명이 모두 이제 구속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사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 쪽으로 향할 텐데, 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아마 검찰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1야당의 대표지, 거기다가 국회의원 배지가 있지, 이른바 방탄이 세 겹 막 이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찌 보면 검찰 단계에서 구속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기소를 하면 법원 단계에서 재판을 거치면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어차피 국회에서 가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아마
이제 정진상 구속이 확정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의 신병 문제 우선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불응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아마 현재 고민 중일 것이다. 그래서 정진상 구속이 확정되고 나면 곧바로 이제 이재명 수사를 자 체포를 할 것인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